왕이라는 자리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 종일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먹고 싶은 것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달랐어요.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그리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나라를 세운 창업군주는 포도 한 알의 기력을 되찾았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왕은 고기 없이는 수저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은 음식으로 권력을 쥐었고, 어떤 왕은 음식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죠. 오늘은 그 흥미로운 식탁의 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전장을 누비던 강인한 무장, 맞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엔 전쟁터에서 직접 사냥한 짐승을 구워 먹으며 체력을 불태웠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을 세운 뒤 이 강인한 남자가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비극이었어요.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를 죽이는 왕자의 난을 목격한 겁니다. 피부치가 피를 흘리는 걸 눈앞에서 본 뒤로 고기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말년의 태조는 병석에 눕습니다. 기력이 바닥난 채로요. 그때 문득 먹고 싶다고 했던 게 바로 수정포도였어요. 청포도의 일종으로 당시엔 구하기 힘든 귀한 과일이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왕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고, 한 관리는 설익은 산포도라도 구해와 바쳤습니다. 이성계는 그걸 받아들고도 기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신하 한단이 진짜 수정포도를 구해오자 태조는 쌀 10석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 포도를 먹은 뒤 병이 나았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으니 어쩌면 수정포도는 태조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지를 되살려준 한 알의 열매였던 거죠.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한글 창제, 추구기, 지편전, 뭔가 근엄하고 절제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실록을 펼쳐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세종은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태종이 직접 주상은 젊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안 먹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닭백숙을 즐겼고 신하들도 기록에 남길 만큼 유명한 식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고기 마니아가 큰아버지 정종의 초상 때는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교의 법도대로 채소만 먹으며 애도를 표한 겁니다. 평소 아들의 식성을 훤히 알던 태종은 혹시 법도를 어기지 않을까 걱정했다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고기를 사랑했지만 그보다 예를 더 중히 여긴 왕 세종의 식탁엔 그의 인간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말년으로 갈수록 담백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 가장 각별하게 여겼던 먹거리는 아들 문종이 직접 키운 앵두였습니다. 문종은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는데 아버지를 위해 후원의 앵두나무를 직접 심고 열매가 익으면 손수 수확해 올렸거든요. 세종은 그 앵두를 받아들고 세자가 나를 위해 키운 것이라 맛이 각별하다며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음식의 맛보다 마음의 맛을 더 크게 느꼈던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세종은 탄산수를 즐겼습니다. 충북 청주의 초정리 약수터가 그의 단골 요양지였는데 한양에서 그 약수를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전용 운반 시스템까지 직접 고안했어요. 몸이 약했던 세종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효자 아들의 앵두 한 알과 약수 한 모금, 그게 세종의 말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 하면 폭군,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폭정은 식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산군은 향락을 위해 양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집착이 대단했어요. 말고기를 즐겼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흰말을 잡아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민물장어, 마늘, 부추 같은 정력 음식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비싼 과일까지 사신을 보내 구해오게 했어요. 특히 집착했던 건 사슴 요리였습니다. 사슴 꼬리, 혀, 심지어
태아 요리까지 진상하라고 관리들을 압박했거든요. 제때 바치지 못한 관리에게는 가혹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한 명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연산군의 식탁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욕망이 권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호조판서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충이라는 인물인데요. 그가 권력을 잡은 비결이 놀랍습니다. 바로 잡채였어요. 광해군은 잡채를 유독 좋아해서 식탁에 잡채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이충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잡채를 수시로 만들어 바치며 왕의 환심을 샀고 결국 나라의 재정을 쥐는 요직까지 올라간 거죠. 당시 사람들은 잡채로 판서 자리를 샀다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시절 잡채는 지금 우리가 아는 당면 잡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각종 채소와 썰어낸 찹쌀 전병을 섞어 만든 요리였거든요. 음식 하나가 인사 행정을 바꿔버린 셈인데 왕의 입맛이 곧 권력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충은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의 달인이었던 거죠. 숙종은 사극에서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실제 숙종은 잔병치레가 많고 성격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조차 아들의 변덕스러운 기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숙종이 허약한 몸을 달래기 위해 즐겨 찾던 음식이 바로 타락죽이었습니다. 우유와 쌀을 함께 끓여 만든 죽인데 당시 우유는 왕실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귀한 식재료였어요. 천연두로 기력이 크게 떨어진 뒤로 타락죽을 더욱 가까이에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숙종은 검은색 식재료를 신뢰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오골계, 흑염소를 함께 구워 먹으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강한 왕의 이미지 뒤에 사실은 건강을 걱정하며 보양식을 찾던 인간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산 군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답은 영조입니다. 무려 83세까지 살았는데 그 비결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식습관이에요. 영조는 철저한 소식주의자였습니다. 쌀밥 대신 보리밥을 즐겼고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땐 물에 밥을 말아 조기 한 토막과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로 버텼어요. 탕평채나 버섯전, 나물 같은 건강한 채소 요리를 즐겼고 차가운 음식은 배탈의 근원이라며 극도로 멀리했습니다. 하루 5번이던 식사를 3번으로 스스로 줄이고 정해진 시간을 칼같이 지켰죠. 아들 사도세자가 냉면과 복숭아를 먹고 탈이 나자 엄하게 꾸짖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철저한 자기관리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오래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몸에 좋은 것만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수하게 된 왕, 그게 영조였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철종 이야기예요. 궁궐에 들어온 뒤 그의 앞에는 화려한 수라상이 펼쳐졌지만 정작 그가 그리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메밀 칼국수와 순무 깍두기였어요. 강화도 시절 농사일 마치고 먹던 바로 그 맛이요. 왕실의 격식 있는 술보다 막걸리 한 사발이 더 좋았던 철종은 중전에게 몰래 부탁해 막걸리를 들여올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눈이 있으니 대놓고 마실 수도 없었던 거죠. 궁궐의 세련된 음식에 끝내 적응하지 못한 왕,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왕이 되어도 어린 시절 혀가 기억하는 맛은 지울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철종의 식탁은 그가 끝까지 강화도령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밤이 깊어야 비로소 식사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는 습관 때문에 야참이 거의 끼니나 다름없었거든요. 설렁탕, 온면, 냉면이 단골 메뉴였는데 특히 배를 갈아 넣은 동치미 육수에 고명을 얹은 냉면을 즐겼습니다. 자극적인 맛보다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선호했던 거죠. 그리고 고종에게는 또 하나의 취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였어요. 개화기의 군주답게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커피에 대한 조예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가 하마터면 목숨을 앗아갈 뻔했어요. 1898년 고종에게 앙심을 품은 김홍육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탄 겁니다. 고종은 첫 모금에서 향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즉시 뱉어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마신 태자는 중태에 빠졌고 연루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죠. 커피 한 잔이 독배가 될 수도 있었던 순간 고종의 예민한 미각이 목숨을 구한 겁니다. 왕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태조의 포도 한 알엔 말년의 쓸쓸함이 담겼고 세종의 고기 사랑엔 인간적인 욕구가 있었죠. 광해군의 잡채는 권력을 바꿨고 고종의 커피는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엄격한 법도 속에 살았던 왕들이었지만 좋아하는 음식 앞에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이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고 시대를 반영하고 때로는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이 식탁의 이야기들이 조선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길 바랍니다.